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일 시행된 제121회 전선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 분석부터 해볼게요. 문제 1번 재무회계 특징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고요. 난이도 중 시산표 등식 단순 암기사항이죠. 난이도 중 계산 문제 외삼의 출금 T 계정 해석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20회 외상매입금 T 계정이 출제되었고요. 이번 회차는 외삼의 출금 T 계정이 출제되었죠. 출제 예상 특강할 때 이거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제 4번 단기 매매증권 수료. 수료는 별도의 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 많이 했죠. 재고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뭐가 있죠?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죠.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뭐가 있다? 그렇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었어요.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난이도 하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것은 유형자산이면서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되고 가치가 감소하는 것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재고자산이다 또는 투자자산이다. 당연히 감가상각하는 거 아니에요? 유형자산 중에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 또는 건설 중인 자산도 감가상각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난이도 중 문제 7번 계산 문제 유형자산 취득원가 유형자산 장부 금액과 처분 금액 비교해서 처분 손익 구하는 계산 문제에 간단한 계산 문제죠. 난이도 중 문제 8번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문제 9번 부채 중에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다음 문제 10번 손익계산서 수익 또는 비용의 계정 과목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관련된 문제는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검색 통해서 풀 수 있는 문제죠. 따라서 쉬운 문제예요. 이거는 검색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문제 11번 재무상태표 등식은 뭐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관련된 등식에서 간단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 중 기말 재고자산 오류로 인해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 이것도 과거에 출제가 됐던 문제죠. 난이도 중 현금과 부족 T계정 해석하는 문제 이 문제 이전에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난이도상 자세한 설명이 있겠죠. 14번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보다 그렇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이 되겠죠. 난이도 하 광고 선전비, 판관비 중에 광고 선전비와 관련된 문제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번부터 차근차근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중 재무회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회계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정의, 회계가 뭐다? 그렇죠. 장부 기록하여 얻어진 정보를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회계가 됩니다. 왜 전달할까?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 정보를 알고자 하는 자, 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 관계자라고 합니다. 정보 이용자, 이해 관계자는 다시 둘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가 있고 우리 회사 밖에 있는 정보 이용자 있겠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정보 이용하는 자 누구다? 그렇죠. 경영자. 우리 회사 밖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누구다? 주주와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자를 위한 회계를 뭐라 한다? 그렇죠. 여기를 관리회계. 경영자가 회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회계가 관리회계가 되는 거고요.
주주 채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회계가 뭐다? 그렇죠. 여기가 재무회계, 재무회계가 됩니다. 관리회계는 여기는 내부 관리, 내부 통제 목적이고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외부 공시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재무회계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거고 관리회계는 작성 기준이 있다 없다. 작성 기준이 없는 거예요. 관련된 내용 보시면 재무회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내부 통제 목적으로 이용되는 건 재무회계가 아니고 그렇죠. 관리회계 목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4번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주주, 채권자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 목적이 됩니다.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은 기업 실체 과정, 우리 회사, 기업과 관련된 것만 작성해서 공시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주주 또는 우리 회사의 경영자와 관련된 정보까지 제공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기업의 과정, 우리 회사는 곧 망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래 의도한 목적, 설립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살아남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작성하는 게 계속 기업의 과정. 우리 회계는 회계 연도, 회계 기간이죠. 회계 기간마다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기간별 보고 과정이 되는 거죠. 기본 과정은 계기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공기와 물이 꼭 필요하죠.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은 공기와 물한테 계기면 안 돼? 안 되겠죠. 재무제표 작성하여 공시하기 위해서 기본 과정 계기면 안 돼? 안 돼. 계기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회계 분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에서 출제가 된 문제예요.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산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시산표 차변 합계 금액과 시산표 대변 합계 금액은 일치하는 게 바로 시산표 등식이 됩니다.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차변에 살고 있는 애는 누구다? 그렇죠. 자산이고요. 또 부채와 자본은 차변과 대변 중 어디에 살고 있다? 그렇죠. 대변에 살고 있습니다. 수익은 대변에 살고 있고 비용은 차변에 살고 있는 거죠. 기말 시점 시산표 상해 등식 답은 몇 번? 3번이 됩니다. 단순 암기상이죠.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기말 자산은 총 비용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말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 더하기 총 수익 왼쪽에 총 비용이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총 비용이 됩니다.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뺀 게 뭐다? 당기 순이익. 기초 자본에서 당기 순이익 더하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기말 자본. 기말 시점의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 기말 시점의 재무상태표 등식과 내용이 일치하네요. 여기도 기말, 여기도 기말이니까 여기가 기말 자본이 되는 게 함정이죠. 기말이 아니고 기초 자본이에요. 문제 2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통해 외상 매출금의 단기 입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외상 매출금 T 계정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죠. 외상 매출금 자산은 전기에서 단기로 2월 되고 여기가 기초죠. 단기 말에서 차기로 2월이 됩니다. 여기가 기말. 외상 매출금은 차변에서 증가를 기록하고 대변에서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왼쪽에 언제 증가할까? 그렇죠. 외상 판매하면, 외상 매출하면 외상으로 팔고 받을 돈 외상 매출금 자산이 증가하겠죠.
외상 매출금 언제 감소한다? 그렇죠. 회수하면. 이게 뭐다? 이게 단기 입금액, 단기 회수하여 입금된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또 외상 매출금 언제 감소한다?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이 발생되었을 때 감소가 되겠죠.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 상품을 외상 매출했어요. 외상 매출 시점에 대변에 상품 매출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이 외상 판매는데 매출한 상품의 하자로 값을 깎아주는 거야. 값을 깎아줬으면 받을 돈이 사라지겠죠. 또한 외상 매출금을 약정에 따라서 조기 회수하면서 돈을 깎아준 거. 이게 뭐다? 매출 할인이 되겠죠.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차감시키는 겁니다. 또한 외상 매출금은 떼이면 차감되겠죠. 대손이 발생되면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이렇게 차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대손. 해당 문제는 대손이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적지 않을게요. 빈칸 채우기를 잘 하시면 됩니다. 기초 외상 매출금 10만 원, 단기 외상 매출액 30만 원, 차변 합계 금액은 40만 원, 기말 외상 매출금 8만 원, 매출 애누리 및 매출 할인 여기가 3만 원. 그러면 외상 매출금 단기 입금액 회수액은 얼마다? 그렇죠. 40만 원에서 8만 원 빼고 3만 원 빼니까 답은 29만 원이 됩니다.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서 주식의 매입 거래에서 지출한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관련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되겠죠. 단기 매매 증권. 여기에서 취득원가는 뭐다? 그렇죠. 취득원가는 매입 시 공정 가치가 됩니다. 총 매입한 게 100주고 액면 금액 무시, 실제 구입한 게 한 주당 7,000원. 따라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원가는 70만 원이 됩니다. 70만 원. 대금은 수료 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받아 단기 매매증권 매입했을 때 증권회사 수료 등은 거래 원가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죠. 수수료 비용 금액은 만원. 모두 현금 지급이 되었으니까 대변의 현금은 71만 원이 됩니다. 주식의 매입 거래에서 지출한 수료는 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4번의 답은 2번이겠죠. 이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빼거나 취득원가에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에 적용할 취득 단가 산정 시 원가 흐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재고 자산 원가 흐름의 가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뭐가 있다? 그렇죠. 개별법. 두 번째 선입 선출법. 세 번째 이동 평균법. 네 번째 총 평균법. 다섯 번째 후입 선출법이 있습니다. 비교.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은 뭐가 있다? 여기는 첫 번째 그렇죠. 정액법. 두 번째 정률법. 세 번째 생산량 비례법.
연수학계법 등이 있습니다. 원그름의 가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건 몇 번? 정해법. 정해법은 감가상각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각각의 계산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차량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토지, 토지는 유형 자산인데 가치가 감소한다,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는 차량을 사와서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고 판매 목적으로 사온 건 유형 자산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재고 자산,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가상각 자산은 유형 자산이면서 플러스 사용하여 수익이 창출이 되어져야 하면서 플러스 가치가 감소해야 돼요. 이 요건이 만족돼야 감가상각하는 거죠. 판매용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 아니고 재고 자산에 해당하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은 투자 부동산, 여기는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은 유형 자산이 아니죠. 따라서 감가 X. 사무실 냉난방기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의 냉난방기는 당연히 여기는 냉방기, 여기는 뭐다? 에어컨 등이겠죠. 따라서 비품이고 비품은 유형 자산 사용하면서 수익이 창출되어지고 가치가 감소하니까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거예요.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 이용하여 단기 중에 처분한 비품의 취득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비품 유형 자산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진다? 그렇죠. 취득 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장부 금액과 뭘 비교하는 거예요? 처분 가액을 비교해서 유형 자산, 처분 손익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먼저 처분 가액이 100만 원, 여기가 100만 원. 취득 원가 물어봤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 원. 유형 자산 처분 이익이 10만 원. 그러면 처분 이익이 10만 원 더 크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서 10만 원 빼면 장부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90만 원. 취득 원가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에서 어떤 금액 뺐더니 90이다. 90. 그러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취득 원가 210만 원. 여기가 210만 원. 이 금액에서 이걸 빼니까 장부 금액이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7번의 답은 3번이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모두 몇 개인가? 단기 대여금, 당좌 자산이죠. 자산, 매수채권도 당좌 자산, 미수금도 당좌 자산, 선수금은 유동부채. 비교. 밑에 있네요. 밑에. 선급금은 구매자가 구매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되는 거고, 선수금은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이 되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이 있어요. 구매 전에 상대방인 판매자가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되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먼저 지급한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는 채권이죠. 채권이 바로 자산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선수금은 판매자가 판매하기로 하고 먼저 받아둔 계약금, 판매자인 내가 판매 전에 실수하여 계약이 취소가 되었다. 그러면 먼저 받아둔 계약금 다시 토해내야 돼. 줄돈이죠. 줄돈이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선급 비용 기말 현재 차액이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금액이죠. 기말 현재 사용, 소비하지 않으면 돌려받는 금액이에요. 일종의 보험료 등이겠죠. 단기와 차기에 발생될 보험료에 대해서 단기에 다 현금 지급하면서 보험료 비용 처리했어요. 기말 현재 차기본 보험료, 차기본 보험료는 기말 현재 보험 계약 해지하면 다시 돌려받는 금액이니까 뭐다? 그렇죠. 자산이죠. 자산. 임차 보증금, 임차인이 임차하면서 지급한 보증금은 임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다시 돌려받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자산. 반면에 비교.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 임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줄 돈이에요. 줄 돈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선수금,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뗀 거예요.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었다가 갖고 있는 금액, 갖고 있다가 국가 등에게 내야 할 세금이죠. 나중에 국가 등에게 내야 할 금액이니까 부채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몇 개? 6개.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는 부채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부채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줄 돈은 무슨 부채와 무슨 부채? 그렇죠.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 차이는 기말 현재, 단기말 현재 1년 이내 줄 돈이 유동 부채이고 단기말 현재 1년 이후 줄 돈이 비유동 부채로 분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선수금, 먼저 받아둔 계약금, 빨리 줄 돈, 여기는 유동부채. 단기 차입금, 기말 현재 1년 이내 갚기로 하고 차입한 돈, 빨리 줄 돈, 유동부채. 장기가 들어갔으면 뭐다? 그렇죠.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 외상거래에서 줄 돈인데 기말 현재 1년 이후 줄 돈이 장기 미지급금, 따라서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현재 우리 회사 임직원이 퇴사한다면 줄 돈이에요. 보통 근속기간이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죠, 장기. 나중에 줄 돈이에요. 나중에 주기 위해서 쌓아둔 금액이니까 비유동부채가 됩니다.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기억과 니은 답은 1번입니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선수금, 단기 차입금, 장기 미지급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검색하면 이게 유동인지 비유동인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도 단기 대여금, 매출채권 등을 검색하세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검색하면 이게 자산인지 이게 부채인지 다 알 수가 있죠.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검색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본금은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죠. 보통예금은 여기는 자산,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됩니다. 다시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뭐가 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있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은 뭐가 있다? 그렇죠.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 보통예금, 자산, 상품 매출 수익, 예수금, 부채죠. 이자 수익, 빌려준 돈에 대하여 받은 이자 또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고 받아둔 이자, 수익이죠. 감사비 비용이고요. 대손 충당금은 채권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 이자 비용은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답은 3번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가 비정이니까 재무상태표 개정이 됩니다. 문제 10번도 마찬가지 실무 프로그램 중에 계정 과목 및 저기요 등록 메뉴에서 검색하시면 다 확인이 가능해요.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2025년 12월 30일에 현재 각 계정의 잔액이다.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말 시점의 자산은 뭐 더하기 뭐. 그렇죠. 기말 시점의 부채 더하기 기말 시점의 자본이 됩니다. 여기에서 별표시 1번 자산을 구해볼게요. 자산은 현금, 외상 매출금, 선급금 이렇게 세 가지죠. 세 가지. 현금 55만 원 더하기 외상 매출금 25만 원 더하기 선급금 50만 원. 합계 금액이 얼마다? 합계 금액은 130만 원. 여기가 130이에요. 별표시 2번 하지 말고 여기를 별표시 2번이라 할게요. 별표시 2번. 자본은 자본금 하나 있죠. 50만 원. 여기가 50이에요. 기말 부채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 그러면 네모는 얼마다? 그렇죠. 130만 원은 네모 더하기 50만 원. 130만 원은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기말 시점의 부채는 얼마? 130에서 50 빼면 80만 원이죠. 80만 원. 이 금액은 부채는 두 가지예요. 선수금 20만 원 더하기 단기 차입금 물음표. 단기 차입금은 80에서 20을 빼니까 얼마? 60만 원.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12번) 문제. 기말 창고의 재고자산이 10만 원이 있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재무상태표에는 9만 원으로 잘못 계산되었다. 회계 담당자의 실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관련된 재고는 상품이라고 해볼게요. 상품 T 계정. 여기가 기초상품 재고액. 여기는 순매입액. 여기는 기말상품 재고액. 여기는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 빈칸 채우기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사례 들어볼게요. 기초상품 재고액이 20만 원, 단기 순매입액이 80만 원. 그러면 판매 가능액이 얼마다? 판매 가능액은 100만 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10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얼마? 그렇죠. 9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할게요. 근데 정확한 기말상품 재고액이 10만 원이 맞지만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이거를 56 얼마? 9만 원. 9만 원으로 계산하면 보시면 상품 차별 합계 판매 가능액은 매출원가 또는 기말상품 재고액으로 배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금액은 여기 아니면 여기로 배분이 되어지는 거죠. 기말상품 재고액이 만 원 과소계상됐다. 과소계상되었으면 당연히 매출원가는 만 원 과대계상되죠. 여기는 만 원 과대계상이 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가 100만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과소면 여기는 과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보시면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출발합니다.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후의 금액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밑에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어지겠죠. 만약에 해당 사례에서 매출액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200이라고 가정할게요. 올바른 금액 얼마다? 올바른 금액은 그렇죠. 90만 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110만 원이 되는 거죠. 판관비 없다 할게요. 판관비 없고 영업이익도 11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10,000원 과소 계산되었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91만 원 되는 거죠. 여기 오류예요. 오류. 이게 과대 계산되면 매출 총이익은 여기는 111만 원. 그렇죠. 아니 111만 원이 아니고 계산기 통해서 금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 마이너스 91만 원 계산 결과 그렇죠. 여기는 109만 원 나오겠죠. 109만 원. 판감이 없고 영업이익도 109만 원. 보시면 매출원가가 10,000원 과소 계상이 되었을 때 매출원가는 10,000원 과대 계상이 되는 거고 여기가 10,000원 과대면 빼는 게 과대니까 남겨진 건 그렇죠. 과소 계상 여기가 10,000원 과소 계상이 됩니다. 이 밑에 영업이익도 10,000원 과소 계상이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문제 보시면 기말 재고 수산이 10,000원 과소 계상 맞죠? 그 다음 2번 매출원가가 10,000원 어때요? 10,000원 과대 계상 여기가 과소가 아니고 과대 계상 따라서 답은 2번 매출 총이익 10,000원 과소 계상 영업이익도 10,000원 과소 계상 따라서 3번과 4번은 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상사의 현금가 부족 자료이다. 결산 시 현금가 부족 계정 잔액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결산 시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현금가 부족 계정이 있죠. 먼저 1월 30일 관련된 분기 볼게요. 현금가 부족 대변에 얼마다? 8만 원. 대변에 현금가 부족 8만 원. 차변에 현금이죠. 현금 8만 원. 그 다음 일자가 7월 1일. 현금가 부족 차변에 얼마다? 차변에 6만 원이에요. 현금과 부족 차변에 6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이 6만 원. 12월 31일자 남아있는 현금가 부족 다 원인 파악이 안 됐어요. 현금가 부족은 기중에 현금이 넘치거나 부족할 때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고 현금가 부족은 재무제표에 공시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공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 현재 남아있는 현금가 부족은 다 없애야 돼요. 없앨게요. 현금가 부족 없어지는 금액이 2만 원. 현금이 넘치는데 기말 현재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차이익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차이익 2만 원이 되겠죠. 다시 보시면 1월 30일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더 큰 거죠. 이 금액 대기하는 거니까 현금이 얼마 증가했어요? 현금이 8만 원 증가했죠. 여기는 현금 과잉액 8만 원 기중에 발견했는데 원인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회계 처리가 됩니다. 7월 1일 현금가 부족 8만 원 중에 알고 보니까 6만 원은 이자 수익이었대요. 그러면 원인 파악이 된 건 현금가 부족 없애고 이자 수익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기말 현재 8만 원 중에 원인 파악한 게 6만 원. 기말 현재까지 원인 밝혀지지 않은 게 2만 원. 2만 원 없애면서 자비익으로 대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분계를 이렇게 현금가 부족으로 전개한 거예요. 현금가 부족 차변에 기말을 보시면 양 괄호 가가 있고 양 괄호 나가 있죠. 이 분계를 전개하시면 돼요. 현금과 부족 차변의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금액은 2만 원이고 상대방 계정 과목은 자비익이죠. 자비익 여기가 자비익 따라서 양 괄호 가는 자비익 양 괄호 나는 2만 원 답은 1번이 됩니다.
분계와 정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내용이 어렵다 그러면 기초회계 원리에서 분계와 정기를 다시 한번 학습하시면 됩니다. 14번 다음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정으로 옳은 것은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 계정을 보시면 워낙 중요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관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매출액은 영업수익, 매출원가와 판관비 더해서 뭐라 한다? 그렇죠. 영업비용.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영업이익이 되겠죠. 영업수익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영업비용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자 수익, 영업외 수익,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 매출원가는 영업비용이니까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업이익에. 차비, 영업외 수익이죠. 영업이익 밑에 있는 게 뭐다? 그렇죠. 플러스 영업외 수익 마이너스 영업외 비용이 됩니다. 영업이익 구할 때 위에 있는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데 밑에 있는 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이자 수익, 차압이익, 영업외 수익, 이자 비용은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가 됩니다. 문제 1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목적으로 지급한 비용. 광고한 거죠. 광고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 2번, 거래처에게 발송한 한우, 선물 세트 구입 비용. 거래처에게 접대하는 거죠. 접대하는 건 기업 업무 추진비예요.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광고, 선전비 차이가 뭐다? 광고, 선전비 차이는 기업 업무 추진비는 특정 거래처에 접대하는 거고요. 여기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는 걸 의미하겠죠. 두 가지를 잘 비교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3번. 회사 브랜드 이미지 재구축하기 위해서 지출한 컨설팅 비용,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기업 안내 책자 제작 비용도 광고하기 위해서 안내 책자 제작한 거니까 광고 선전비가 되겠죠. 브랜드 재구축하는 거, 브랜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재구축하기 때문에 광고 선전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은 제121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